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대면형 주방 찾는 분들 요즘 정말 많죠. 그런데 이 대면형 주방이 늘 정답일까요? 특히 32평 투베이처럼 좁고 긴 구조에서 어설픈 대면형들을 우리가 고집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공간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면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예쁜 주방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 32평 투베이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인데요. 이 주방은 길이가 4.5m 정도에 폭이 2.8m, 좁고 긴 모양이죠. 그리고 이 주방과 거실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답이 없다고 말하시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럼 오렌지블럭이 30평대 투베이 구축 아파트의 이런 고질적인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죠. 예전 현관 사진을 보면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은 슬라이딩 중문이 있었고 우측에 신발장, 좌측에 절반이 유리인 가벽이 있었죠. 현관 자체를 하나의 부스 형태로 거실과 분리해서 만들어 둔 건데 공간 구획은 확실히 되는 것 같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래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가벽도 만들지 않고 냅다 그냥 거실과 현관을 다 오픈시켜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현관문을 열면 이 집은 사생활이 다 오픈돼 버리는 거죠. 그럼 바뀐 현관도 한번 볼까요? 현관의 좌우 폭이 예전보다 30cm 정도 늘어났어요. 왼쪽으로는 가벽을 길게 넣어주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복도처럼 느껴지도록 이렇게 의도를 해봤고요. 신발장 위치는 같은 자리에 장을 하나 더 넣어서 최대한 이 신발들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이 면과 선에 대한 정리죠. 이 현관도 그런 면 정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 신발장 라인을 따라서 쭉 저 홈바까지 면이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이 히든 도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 신발장 이 가구 라인에 맞추면서 일체감 있게 한 면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게끔 기존 문의 위치를 앞으로 살짝 빼주고 디자인한 겁니다. 도어를 앞으로 좀 빼다 보니까 주방 홈바하고 이 도어 사이에 공간도 살짝 생겼어요. 그냥 목공으로 이걸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죽는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도록 브론즈 유리 선반까지 넣으면서 오브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한 디자인으로 신경 썼습니다. 현관의 이쪽 가벽도 한번 보죠. 브론즈 유리를 위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업라이팅 간접 조명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가벽은 필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지라인이 타일선과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고요. 브론즈 유리와 같은 톤의 거울을 여기에 매립을 해서 현관에서 일체감 있는 이 디자인을 완성을 한 겁니다. 좁고 긴 주방은 이 주방 계획을 잡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좌우폭이 널널하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폭이 좁고 길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30평 투베이 구조에서는 주방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좁고 긴 레이아웃에서는 할 수 있는 최적의 주방 배치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 정도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는 대면형 주방을 설계한 예전의 염창 대림 현장입니다. 지금 이 집하고는 좌우 반전됐을 뿐이지 구조가 정말 비슷하죠. 평면을 살펴보면 4인용 식탁이 들어갔고 짧은 대면형 아일랜드와 후면 주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일랜드 위에 쿡탑이 있죠. 그리고 후면 주방에 냉장고와 싱크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폭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이 대면형 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짧으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이 좋은 이유는 넓은 아일랜드에 이것저것 막 펼쳐놓고 요리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는 아일랜드가 좀 작으니까 싱크볼과 쿡탑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요리할 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식탁을 둘 공간이 있다는 건 이 대면형 주방에서는 장점인 그런 배치인 거죠. 두 번째는 2001년도에 지어진 삼성 한일 아파트예요. 마찬가지로 30평대 투베이 구조죠. 지금 이 집과 거의 비슷한 평면입니다. 주방을 보시면요, 식탁이 있고 그 뒤로 홈바장과 냉장고장이 등을 맞대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가 쪽으로 본주방이 있는 그런 형태죠. 3열 주방 구조예요. 이 주방 배치 역시 식탁을 주방에 꼭 넣어야 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죠. 냉장고장이 바로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뚱뚱한 냉장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재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완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식탁 뒤에 이 홈바 공간은 하나로 쭉 넓은 홈바로 설계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공간이 비어져 있죠. 여기에 원도 냉장고 한 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식탁하고 냉장고가 가까이 하나쯤은 있는 거 좋은 배치예요. 반찬을 꺼내기도 쉽고 음료 같은 것을 바로바로 세팅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 최대 장점은 거실에서 주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주방을 좀 감추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레이아웃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3열 주방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국탑 위에 성능 좋은 매립형 후드가 들어가 있고요. 창문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환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보여드릴 주방 11자 주방이죠. 99년도에 준공된 마포공동 삼성아파트 지난 3월쯤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여기 주방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고객님이 주방에 식탁을 꼭 둬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식탁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11자 주방을 배치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침실 도어 라인에 걸리지 않게끔 세심하게 선과 면 정리를 했던 집인데 후면 주방에 냉장고 3대를 자그마치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전면 주방에는 이렇게 싱크볼과 쿡탑이 들어가 있죠. 식탁 자리에는 브론즈경을 넣어서 폭이 좁은 주방이 더 확장되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여기 주방은 마지막 세 번째 11자 주방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저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보는 외부 뷰가 조경나무까지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초록초록 정말 예쁩니다. 고객이 이 뷰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거실에 식탁을 두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방에는 식탁 자리가 빠지고 대신 이렇게 넓은 온바와 키 큰 장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방의 장점은 수납이 최대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부장과 하부장, 키 큰 장의 홈바까지 알차게 수납을 채웠죠. 반대편 냉장고장도 한번 보시면 냉장고 왼쪽과 위쪽에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방 설계를 했습니다. 주방에서의 수납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방 통로 끝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식료품이라든가 잡다한 짐들 전부 이곳에 착착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가 주방 발코니였거든요. 지금 이 공간을 확장을 하고 좌측에는 이렇게 팬트리, 우측에는 보일러실을 설계를 한 거예요. 보일러실은 비확장 공간이라서 외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또 터닝 도어를 달아서 이렇게 탁 밀폐를 했고요. 그리고 팬트리 도어는 가구 도어를 적용해가지고 냉장고장 라인에 딱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였던 공간을 팬트리로 활용할 때는 단열을 꼭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실내처럼 말이죠. 그래야 곰팡이가 안 나고 이 공간도 쾌적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방에 히든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꿀팁입니다. 집중하세요. 짜잔! 필름 마감벽인데 자석이 딱 그렇게 붙어 있죠. 이 집에 귀여운 꼬마 친구가 살 예정인데 한참 만들기, 오리기, 붙이기 이런 거 좋아할 나이거든요. 이쪽 주방 벽면과 거실 필름 벽면 이쪽 한쪽 안에다가 철판을 시공을 했어요. 그냥 볼 때는 벽면 같지만 기능을 하나 더 넣어둔 거죠.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디테일 챙기시면 가족 사진이나 메모 같은 거 이런 거 편하게 붙여놓고 쓰기 정말 좋습니다. 소소하지만 꽤 유용한 아이디어니까 설계할 때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이제 거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집 처음 봤을 때 마루랑 벽지 상태 정말 안 좋았어요. 기존 거실에 보면은 또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왼쪽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간접외기 쪽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외부니까 직접외기에 속하는 그런 벽이죠. 오렌지블록 시청자들이라면 간접외기, 직접외기 정도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스티로폼 하나, 딸랑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제대로 단열 공사 꼼꼼하게 보강했습니다. 창고라고 팬트리라고 단열 대충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내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간접외기 쪽이랑 직접외기 쪽이랑 단열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다르게 하셔야죠. 간접외기하고 직접외기하고 단열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거실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천정이고 다른 하나 TV 배치입니다. 기존에 우물 천정이 있었는데 몰딩이 굉장히 두껍게 둘러져 있었고 이거 다 철거하면서 평탄화하고 레벨을 딱 맞춰줬습니다. 천정이 정리가 되니까 이 간접 조명과 어우러져 훨씬 더 깔끔해졌죠. 두 번째는 TV 배치인데 보통 TV와 소파 벽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현관 가벽을 이용해서 TV하고 이 배치를 90도 완전히 꺾어줬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던 TV 이쪽으로 가져올 예정인데 자연스럽게 소파 자리도 이 맞은편으로 정해진 거죠. TV 배치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레이아웃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디자인할 때 강조하고 싶은 거 등박스, 간접 조명입니다. 보통 9층 아파트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때 실내기의 높이라든가 배관이 지나갈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점점 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간접 조명을
대부분 커튼 박스에서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요즘 2인치 다운라이트 많이들 쓰잖아요. 이럴 때 간접 조명들을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넣어주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조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방은요, 발코니가 딸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안방 구조죠. 예전에 한쪽 벽면에는 쭉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침실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안방에 붙박이장 크게 넣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안방 욕실과 안방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장을 하나 짜드렸고요. 내부는 서랍 3칸이 있는 선반 구조로 알차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안방에서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방 욕실을 이 도화 살짝 줄인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지금은 붙박이장이 비어 있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여기에 장을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붙박이장 깊이가 보통 6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계산 안 하고 도화 위치를 그냥 잡아버리면 나중에 장이 도화를 가려버리는 참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붙박이장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실제 살다 보면은 이거 넘쳤을 때 이게 정말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미리 감안해가지고 도화 위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미리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 2번째, 천정의 단내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축 아파트 천정 위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배관 지나가거나 실내기 설치할 때 요거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단을 내려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단 내림한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주방, 서재, 안방 욕실, 안방 이 에어컨 배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 내림을 할 때도 붙박이장 설치 깊이를 고려해서 이 뎁스를 600 이상으로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외기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안방 공간에 화단 공간이 없어지고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실외기실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은 안방 이 발코니를 쾌적하게 넓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관 입구방 여기 보여드릴게요. 세탁실과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공간이에요. 기존의 세탁기 주방 발코니 보일러 앞쪽에 있었는데 거기는 확장을 했죠.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 방 발코니도 확장을 하면서 세탁기 건조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데 이쪽 침실 발코니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세탁기는 물을 써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급수와 배수를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도면을 살펴보면서 수도와 배수 배관을 이쪽으로 끌고 온 겁니다. 혹시 모를 누수, 습기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이쪽 바닥 잘 보시면 전부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마루로 시공하면서 이걸 단차 없이 두 자재를 1대1로 만나도록 바닥을 잘 잡았죠. 많은 분들이 30평대 투베이 구축 아파트 이 구조 자체가 답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막상 살다 보면은 이 구조보다도 또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그 불편함도 훨씬 더 많습니다. 구조는 돈을 들여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초 단열 공사 이거는 돈도 시간도 2번, 3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예쁘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먼저고 우리 가족에 맞춰가지고 이걸 설계를 해야 편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팁들 기초공사 중요성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